더불어민주당이 뭐 해임 건의안도 뭐 툭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지난번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탄핵소추,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 가결시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었는데 그때 벼르고 있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소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동훈 탄핵소추 꿀꺽 삼키고 없었던 일로 지금 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 한동훈 탄핵 한탁 절대 그 얘기 꺼내지 마. 한동훈 탄핵 꺼내지 마. 지금 민주당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탄핵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무관치 않다. 한동훈 장관이 등판한다면 선거 전략으로 정권 심판 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굳이 날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겠다.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양쪽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쪽 의견을 뭐 듣고 있다. 뭐 탄핵을 하자커니 말자커니 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뭐 한다는데 이제 이 양쪽을 듣는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죠.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로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마포에 나가서 정청래하고 붙어봐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나가고 그 비례대표로 나가는 대신에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한테는 선거를 해볼 만한 선거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위협적인 지지도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30% 뭐 중반 초반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른팔이 나왔다라는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 선수가 나왔다는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정권 심판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총선을 치르기가 더 선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 소추론이 점점점 물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은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소속입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 혼자만 한동훈 장관이 간접적으로 뭐 그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개입했다는 수많은 정황이 있다. 무죄의 추정의 원칙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공정한 총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한 장관 탄핵 소추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송영길은 한동훈 탄핵하라 이제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용 꺼내지 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동훈 장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충고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탄핵 소추가 움직이기 전에 빨리 출마해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국무위원의 경우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가결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한번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해임도 못하고 본인이 사퇴도 못하고 국회의원 출마도 못합니다. 그게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충고는 뭐냐? 그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른바 메가 서울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로라는 국제 그 수도일 경우에
지금 우리 서울이 엄청 큰 것 같죠? 비교해 보면 우리 서울이 형편없이 작습니다. 우리가 런던의 한 3분의 1, 뉴욕의 한 2분의 1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서울이 말이죠. 지금 면적이 약 600제곱킬로미터,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런던이요. 1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1600제곱킬로미터. 뉴욕이 1200제곱킬로미터. 베를린이 9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런던은 서울의 2.5배 내지 3배쯤 됩니다.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런던은. 뉴욕은 정확하게 우리의 2배 이상. 베를린은 우리의 1.5배쯤. 그래서 서울 이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포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지금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걸 공식화, 당론으로 지금 이미 얘기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하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물론 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그 명분 중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맞습니다. 총선 앞두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 지더니 야 서울 서쪽으로 막 전향적인 정책을 막 내놓는구만. 즉흥적으로 즉흥적인 건 아닙니다. 이미 김포 쪽에서 오래전부터 김포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서울에 근거를 두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포는. 따라서 서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 중에서도 김포가 서울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포를 우선적으로 서울하고 병합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본격화되면은 서울을 메가 서울로 초특급 수도로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서울하고 김포 지도상으로 아이보리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서울이고 이제 주황색 빛깔로 되어 있는 것이 김포인데요. 그 둘러싼 걸 보면은 고양시 있죠. 네, 일산이 들어있는 고양시.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부천, 인천 오른쪽에 부천, 광명, 안양. 그다음에 오른쪽 동쪽으로는 하남. 그다음에 하남과 서울 사이에 낀 것처럼 보이는 구리. 이제 이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이제 주민 공청회, 주민 투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저게 수도권 총선거의 빅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설계를 할 때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상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 그것도 맞고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저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꼭 이 선거 전략일 뿐인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 주민들 의견,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계기로 해서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더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가령 주민투표가 필요하면 총선거 때 저것을 함께 묻는 선거를 치러도 되는 거지요. 내년 4월 10일 날 김포 시민들을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묻는 겁니다.
서울 시민과 김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병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빅 이슈로 계속 굴러갈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